끝으로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대출과 부채로 가득합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반대로 낡은 트럭, 엄청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서 벤츠에도 바뀌고 아니고 다 흙이 반이에요. 차 안에 도면하고 각종 하청들, 견적서 들고 다닙니다. 너저분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아시면 아까워서 가치만 떨어지는 차는 못 삽니다. 땅에만 박습니다. 우리도 이분들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200평 토지를 100만원에 사서 그러면 2억이죠. 공장을 60평 지으면 한 1억 8천 듭니다. 약 2억 들어간다고 치고 총 4억 들어가죠. 그럼 이 200평을 평당 400에 아니 350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7억입니다. 차액은 3억이 발생이 됩니다. 세금을 내도 엄청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이거 팔면 다음에 땅을 5억 이상짜리 사십니다. 물론 땅값이 오르면 이 마진이 좀 줄기도 하죠. 세금도 내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팔든 임대를 하든 이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처음에 한 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뭉칫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시 땅을 찾아 다니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본, 중급, 오늘 전문가형 이렇게 나눈 이유는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보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절차 안에 무수한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지도, 도면, 로드뷰 아무리 봐도 현장은 다릅니다. 돈이 되는 땅으로 만들려면 매입 단계에서 이미 70%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잘못 사면 땅으로도 못 팝니다. 그래도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몇 억씩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토지 쪽은 계속 가져가시면 상승은 합니다.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혀 보는 거죠.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시고 임야의 보존관리는 부지를 크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 번씩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에 혹시 착각을 하셔서 생산관리처럼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하면 안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도 2차선 도로변이면 소매점, 상가, 이런 중개사 사무실 같은 이런 허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상수도와 하수처리 넷지역, 폐수시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농축산물, 육가공, 냉동창고 이런 게 가능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 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뭐를 할 수 있는 땅인지를 꼭 봐야 합니다. 가격 대비 승산이 있는지를 꼭 보시고 이게 진짜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자격 취득증명원을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 농지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를 못합니다. 매수인 사정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이 기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항상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치우는데 2,500에서 3,000 정도 지금 견적이 나왔어요. 다 치웠는데 3,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집을 통째로 하나 없앤 거예요. 컨테이너 2동하고. 꼭 계약하시기 전에 현장에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다 불법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도로는 우리가 4m 이상이고 이런 거 솔직히 토지값 정상입니다. 도로가 4m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토목사무실 중개사들하고 풀어서 돈을 만들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막 물어보시고 자료 재고 이러면 그 부지 주변 분들 무조건 눈치챕니다. 안 열어줍니다. 돈도 엄청 많이 요구합니다. 매도인들도 그 도로를 푸는 방법을 알면 그 가격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중개사를 이용을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서 한 100m, 200m 앞에서부터 6m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부지에 사업을 할 때 미래를 위해서, 향후를 위해서 자기 앞에서 중심선에서 도로를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이런 거에 꽂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거형, 일반형, 산업형 이런 거에 방점을 찍어서 뭐가 되는지를 알고 파먹어야 됩니다.
성량관리 지역이 안 된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소가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성량관리 구역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길 없는 땅만 맹지가 아닙니다. 인허가가 안 나도 맹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뭐 했습니까? 운이 좋아서 오르긴 할 건데요. 맹지를 잡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땅을 살 때 주변도 한번 같이 보시고, 허가 낼 때 도로 같은 거를 뒤쪽 맹지 쪽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남겨둡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맹지를 잡아먹습니다. 따로 맹지를 보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맹지 작업을 할 때 주변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지는 날아가고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됩니다. 중개사 한 명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용히 일 보시라고 맡겨두고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시면 처음에 1500평, 1700평을 사셨던 거예요. 이렇게 샀다가 저하고 같이 일을 보면서 뒤에 있는 맹지를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은 한 6000평이 됩니다. 다른 사업 부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계속 확장하면 여기서 일확천금이 되는 겁니다. 지형과 토목비, 그 다음에 권리관계, 시세, 자금 여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허가를 내다 보면 번면 진짜 많이 발생되고 팔 때 다 감액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실 때 전문가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번면만 생기는 게 아니라 토목비 때문에 100만원짜리 땅이 싼지 알고 샀다가 150만원짜리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권리관계 등기부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종 세금, 상속세, 증여세, 사업하면서 내지 않은 각종 세금들, 이게 계약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하는 날까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계약 후에 압류로 설정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역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소문이 됩니다. 소문이 날 거고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보셔야 됩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 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비 같은 경우도 감액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지금 받을 건지 아니면 좀 이따가 받을 건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장관리계획지역에서 일반형, 산업형, 이게 주거형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던 사업이 안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계획을. 토지이용 계획에 문화재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오래전에 발굴을 끝내고 해제 조치를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괄로 하기 때문에 안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허가권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도 모릅니다.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면 땅을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합니다. 새로 나는 도로 같은 경우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실 때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원이나 이런 거에 안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돈이 1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땅을 매입을 하실 때 땅 가격에서 공제를 할 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은 땅을 사실 때도 기존에 허가건들이 많은 경우 내가 땅을 사서 준공을 내면 나한테 나옵니다. 그걸 누가 부담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허가에 의한 분할만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허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다른 소유자분들로 해서 그냥 전답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분들이 허가를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와 양쪽 끝에 세 분이 모두 소유권이 다른 분들이 허가를 받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이 나오면 먼저 구족도라는 것을 토목사무실에 의뢰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할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앉히는 게 가장 좋을지 대략적인 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 구적이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각종 비용이나 소유권, 개발부담금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나서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요. 착공 신고를 합니다. 옹벽 보강토를 하고 바닥 시공을 합니다. 다음에 H빔을 올리고 판넬을 붙입니다. 창호, 실내 마감 이렇게 공정 순서를 가져갑니다. 일정과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시공자에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준공이 나면 건물 취득세가 나올 거고 지목 변경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런 비용들을 한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개발부담금도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 같은 경우도 토지나 공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일이. 토지와 건물 분해에 대한 안분 비율, 부가세 처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예전에 매수인 요청에 의한 철거 같은 경우에 특약으로 넣어두면 그냥 철거한 다음에 등기를 해도 1세대 1주택 인정이 됐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등기까지 마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1주택 같은 경우에 이 대지와 다른 농지가 같이 있을 때 1주택 쪽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안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인이 매수하면 12%라는 그런 취득세를 안게 되는데 이런 것도 중요 포인트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공시지가 발표일 이후에 잔금이 넘어가면 특히 허가건이 아니고 신고건일 경우에 토지와 건물 안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 영향을 작게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잔금 기간을 확인하셔서 그 기간에 걸릴 때 아니면 잔금이 지연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안분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공 후에 선택지는 한 3가지 정도일 겁니다. 자가로 갈지 임대로 갈지 두 부지 이상이면 전체 매각 또는 일부 매각 어떤 게 유리한지 볼 건데요. 파실 때 내가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도 그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본인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가 남을지. 그리고 너무 많은 부동산에 내놓거나 광고가 너무 많으면 희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잘 염두에 두셔서 한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 중급, 고급 이거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그분들의 관심사는 얼마의 땅을 사서 얼마에 팔 건지에 얼마를 남길지 여기에 중점을 두십니다.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그런 위치적인 거 하고요. 그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내용을 알아는 듣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뭔지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결이 다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토지 개발은 혼자 하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공인중개사 이분들이 방향을 잡아줄 거고요. 시공자, 세무사, 법무사들과 그 길을 함께 갈 때 리스크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돈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현장을 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절차, 흐름을 사라. 세 번째로 전문가의 협업으로 리스크를 줄여라. 우리도 개발업자들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그 체크리스트를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기본, 중급, 고급형 전문가형을 함께 다 사용해 보시면 매입, 인허가, 시공, 매각 모든 흐름을 한눈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걸 아시면 정말로 땅만 봐도 눈이 돌아갑니다. 차 살 돈, 여행 갈 돈 전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만큼 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한 대출과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현실적인 성장, 그게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